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총선 진단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23분이 지금 달하게 돼 있고 해서 이 총선 예비후보 출마자들도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또 한파도 다시 찾아와서 전국이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듯이 여러 움직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움직임 중에서 몇 개를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번 총선 변수 중에서 큰 변수 중에 하나인 보수통합의 어떤 진행사항과 그 흐름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 보수가 새롭게 기사회생하는데 이 보수의 리더로서 어떻게 말하면 맹활약을 해왔던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지역구 출마 지역을 두고 아주 난산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세 번째는 드디어 어제 5일날 자유한국당의 그 비례정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식들 하고 마지막으로는 바른미래당이 드디어 교섭단체가 상실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당권파까지 손학규 당대표의 어떤 사퇴를 갖다 요구하는 상황에 있자 탈당자들이 이렇게 이찬열 의원에 이어서 그 김성식 의원, 그리고 김관영 의원이 생기자 이 강수로서 또 이 손학규 대표는 대한신당과 이렇게 민주평화당과의 어떤 합당, 어떻게 말하면은 이 민주당이 아닌 연합당의 어떤 그 창당이죠. 이걸 갖다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수통합은 이 통합추진위원회가 5명의 공동대표, 9명의 창당준비위원, 1명의 특위위원장을 발표하고 오는 2월 20일 날 창당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뭔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번 창당의 그 핵심은 600여 개의 어떤 시민단체가 합세하고 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교안 플러스 유승민 이 두 당의 어떤 대표들이 원만한 어떤 통합에 선언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승민 대표 측에서는 지금 한국당이 조금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하더라도 우리 통합의 어떤 3대 원칙이라고 이야기했던 탄핵의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보수 혁신을 하고 헌집 헐고 새집 짓는 이 원칙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좀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통준위 부분에도 지금 참여하는 거는 맞지만 일단 공동대표에서 지금 정병구 의원이 내정돼 있는데 이 참여를 갖다가 약간 유보하고 있다고 이 하태경 지금 새로운 보수당 당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많은 분들이 이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34%까지 떨어지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또 추미애 장관과 장관이 이 청와대 관련된 공소장을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절실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보수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속에서 유시민 대표가 그렇게 완강하게 주저주저 한다면 이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서 이 소통합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 시민단체들, 혁통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새로운 보수당도 이 당 차원에서가 못 된다면은 개별 의원 입당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그 지금 열흘간의 통합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분이죠, 지분. 이 지분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제일 그 중요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TK의 물갈이와 함께 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보수 통합의 앞으로 열흘의 과정이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될 것인가 또 한편으로 어떤 업다운을 갖다가 그 겪을 것인가는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한교안 당대표의 총선 출마 지역입니다. 지금 그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어쨌든 그 정치 1번지인 종로에 이낙연 전 총리는 이미 집을 이사를 하고 예비후보 등록하고 선거를 지금 시작했죠.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후보와 붙을 보수 쪽에서 대표 주자가 나와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자연스럽게 이 한기안 총리가 종로에 나와서 이렇게 이 대표 선수들끼리 대선 주자 1, 2잖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끼리 붙으면서 전체적인 서울 수도권 선거를 갖다가 겨냥내지 않겠나. 그리고 본인이 종로에 나가면서 중진 험지 출마론이 그 힘을 얻게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어제 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벌어져 가지고 바로 한교안 대표의 어떤 총선 출마 지역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죠. 이번에 이 공천관리위원회 모든 것을 맡긴다 해가지고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 이석연 부위원장은 이 한교안 당대표는 반드시 종로 출마해야 된다. 예. 본인이 전체 선거를 갖다가 이 수도권 선거를 견인해내고 또 험지 출마론을 갖다가 막아내고 그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보수 전체의 어떤 구심이 되기 위해서라도 종로 출발 나가야 되고 지금 이 당선 가능한 험지라는 표현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은 용산 뭐 양천갑 뭐 영등포 을 뭐 이런 부분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지만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는 뜻에서 당선 가능한 험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런데 가면은 결국은 등 돌리고 도망가는 모습밖에 안 된다. 그럼 선거를 망친다. 이런 주장인데 이 묘하게 이거 조선일보 주장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보수 쪽에서는 사실상 이런 용어가 많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어제 이석연 부위원장이 말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기 주장보다는 한교안 일병 구하기의 분위기였다. 예, 그래서 종로 험지 출마가 아니라 이렇게 당선돼야 된다. 그래서 당선 가능한 험지 쪽이 많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일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1대1로 김영호 위원장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본 다음에 내일 할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다른 곳으로서 이렇게 돌린다면 그 지역에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이렇게 험지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은 참 낭망하지 않을 수 없을 건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 이제 남은 거는 종로 출마냐 아니면 불출마냐 저는 거기 있다 봅니다. 당선 가능한 험지로 가서는 보수 전체의 어떤 이 리더로서 어떤 자격을 상실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종로 출마가 정이 부담스럽고 이 전국 선거를 챙겨야 된다면은 불출마를 하고 안철수도 불출마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승민 의원 보고도 불출마하라고 해서 대선 보수의 야당 주자들은 전부 총선 불출마하고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 뛰는 모습 이것도 한 그림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로냐 불출마냐를 어떤 선택을 해야지 당선 가능한 험지로 간다는 것은
이 지금 보수 전체의 이 리더로서 좀 길이 아닌 게 아니냐,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운데에서 이 비례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했던 한성교 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하고, 창당이 됐으니까 미래한국당 당대표죠. 한성교로 하고, 그 다음에 불출마했던 김성찬, 조은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불출마 선언을 했던 김영우 의원이라든지 최연애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여금 보고 미래한국당의 입당을 지금 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권유,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에 딱 찍혔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한교안 당대표를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고발 실제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당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정당법 위반이라는 것은 정당은 정당의 어떤 이 목표와 비전에 따라서 어떤 정권 창출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비례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갖다가 회피하려고 그러고 어떤 이 국민들한테 혼란을 준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이 정당 가입과 이 탈당은 자유의사에 해야 되는데, 정당 가입과 탈당을 갖다가 강제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징역 2년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발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미래한국당 창당에서 모든 대부분의 언론과 분들이 지적하듯이 이거는 꼼수 중에 꼼수다. 우리 정치가 코미디화 되는 거다. 개그 콘서트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에 이게 자유한국당이 많이 통합된다면 통합 신당이겠죠. 지금 뭐 이름은 통합신당이다, 뭐 혁신통합당이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당에서는 비례 후보로 한 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례에서는 2번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불출마한 사람 플러스 해가지고 어떤 공천 탈락이 유력시 되는 분들을 거기에 해서 3당보다도 더 이렇게 아까 말한 호남통합당이 교섭단체가 되더라도 그 당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로 해서 비례대표 2번을 목표로 한답니다. 그러면은 지역구 2번, 비례대표 2번, 그런 유권자들한테, 지지 유권자들한테 혼란을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목표로 한다는데, 과연 이 꼼수 중에 꼼수가 열혈 지지자 외에 지금 총선을 치러서 승리를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중도, 양쪽의 어떤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 스윙 보터들의 어떤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스윙 보터들의 어떤 인식이 꼼수 중에 꼼수를 용인할 것이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든다면은 지금대로 더불어민주당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비례대표 47석 속에서 준연동형 비례자 적용되는 30석에는 한 석도 못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도 비례정당을 갖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사실상 있습니다. 뭐 회의 때도 한번 이야기는 됐다 그러고요. 하지만 공식 입장은 그런 꼼수는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제도로서의 어떤 연동형 비례제라든지 지금 현재 이런 비례위성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유권자 지금 한 4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유권자들은 꼼수를 용인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들을 이 정당 관계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는 이 좀 전에 이야기한 호남통합당인데, 이제 그 사실은 바른미래당에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은 비례대표 빼고는 전부 다 호남계 의원들입니다. 대한신당에 7분, 그리고 민주평화당에 4분. 예, 지금 남아있는 사람 17분인데 다 호남 의원 플러스 비례대표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기가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제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게 비례위성정당이 꼼수니 꼼수다 했는데, 셀프 제명이라는 것은 또 듣도 보다 못한 이야기인데, 본인들이 제명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이 포함된 어떤 의총에서 3분의 2가 동의하면은 그 제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유지한 채 어디든지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현실적으로는 그 윤리위원회도 통과돼야 되고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삼지대가 안철수 전 의원이 꾸려려고 하는 그 삼지대 정당과, 그리고 이 호남 통합당, 호남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지적하는데, 어쨌든 다시금 어떤 그 국민의당의 일부 모습을 보고 난 그 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교섭단체가 가질 수 있는 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선거보조금, 그리고 재반 부분에서 굉장히 큽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통합신당에 대했을 때 지금 호남은 대체로 보면은 민주당이 다 압승할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호남 통합당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